니들이 이투스 모의고사 안 보고 왜 여기 있어? 야, 니들이 딱 깔끔하게 다 이투스 모의고사 오늘 했습니다. 쉬고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늘 목차 볼까요? 오늘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 주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책 이름이 여러분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수능 중심이 아니라 수능 고심으로 바뀝니다. 수능 완성 연계에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오늘 수능 특강 독서 주제 좀 끝내고요. 수능 특강 문학 연계는 조금 남아서 그건 조금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찌됐든 오늘 주제 보니까 독서 4개하고 문학 4개입니다. 열심히 해보는데 오늘 좀 출제가 유력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도 지식이고 문학들도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4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 오늘은 좀 지식을 얻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지문은 이제 경제 지문인데 뭐 익숙한 그 맛 그 그래프입니다. 공공재가 올해 수특이 있더라고요. 공공재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여러분들 제가 못 믿어요. 봐봐. 은석이, 야, 근데 이렇게 내이서 하니까 그룹과에 가고 좋다. 그룹과에 내보셨나요? 해본 적 없어. 난 데뷔 때부터 학원으로 해서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 과외를 받아본 적은 있어. 과외를 고등학교 때 받아본 적은 있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카메라가 없으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석아, 이거 봐 임마. 이거 무슨 곡선이야? 수요야 공급이야? 이거부터. 자, 중학교부터 출발. 수요 곡선이야 공급 곡선이야?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노은석이야 이 새끼야. 여기서 막히면 우리는 무슨 세월을 보낸 거야 이 새끼야. 너 예비고일 때부터 나랑 공부했잖아. 그래, 미안해 갈궈서. 그래, 저 계속 봐. 설마 그거 부르려고 내가 너 불렀겠냐?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이야? 팔고 싶은 마음이야? 사고 싶은 마음이지. 수요하고 싶은 재활량이 커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 수요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가격이 싸진다고? 이상하지 않아?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사고 싶어. 시장의 수요량이 커져.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김봉수가 만약에 서울이면 수업을 하는데 수요량이 폭발했다 쳐봐. 막 저기서 와. 막 제주도에서 와. 김봉수 강의를 꼭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럼 내 강의료가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올라갈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빨리 왜 이런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까? 빨리 얘기해봐. 우리는 무슨 세월을 보낸 거냐? 야, 수요 공급 가격 재활량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그렇지. Y축부터 읽으라고. X축부터 읽는 순간 비극이 시작돼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량은 늘어나는군. 이렇게 읽으라고. 반대가 되면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 가격 재활량 상관관계 그래프는 우리가 기본으로 보는 그래프잖아. Y축부터 보는 게 기본입니다.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 재활량이 달라진다 이런 거였죠. 공급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공급하고 싶은 양은 줄어드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균형 가격을 한다. 여기까지. 자, 근데 오늘 준비한 재화는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던 재화는 다 무슨 재화냐면 사유제예요. 사유제. 무슨 말이냐? 공공재가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나만의 물건, 그게 사유재입니다. 그걸 기준합니다. 근데 공공재는 좀 다르죠. 잘 생각해봐. 님들아,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수도와 전기를 더 많이 쓴다. 잠깐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저 도로를 더 많이 쓸 거야. 맞아, 아니야? 뭔 개소리야. 공공재는 이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4쪽의 그래프 보겠습니다. Y축값, X축값 보이시죠? 잠깐만요. 뭐가 고정되어 있어? P가 변하고 있어? Q가 변하고 있어? P가 지금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뭐는 고정되어 있냐? Q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이건 뭔 소리일까? 공공재의 특성입니다.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공공재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재는 딱 정해져 있다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는 전기, 도로공사가 제시하는 도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그걸 이용하고 싶은 가격이 달라지는데, 자, 요건 달라질 수 있죠. 수요는 바뀔 수 있어요. 수요는 바뀌어요. 공공재는 공급되는 재화는 동일한데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는 다르다고. 바뀐다가 아니라 달라요, 사람마다. 자, 니들 저 차도 얼마큼 필요해? 저 아스팔트 깔려있는 차가 다니는 도로. 저도 절대 거의 필요가 없지, 님들은. 근데 나도 필요 없어. 나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난 자전거 도로 수요가 더 커.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 내 아내는 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없어. 저걸로 차도 더 넓히지. 이거 좁아갖고 맨날 이러고 있다고. 자, 그러면 공공재는 이렇게 독특한 공급과 수요 관계를 갖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지점 만나는 지점을 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공급 수요 균형이거든. 자, 이제 지금 말한 걸 종합해서 이제 처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줘도 될까? 오늘은 좀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1문단 일단 1, 2문단 읽어보세요. 1, 2문단. 네, 초반에 조금만 도와줄게. 다 읽었죠? 자, 공공재 1문단의 주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공재가 읽고 있구나. 1, 2문단만 읽어. A 전까지. 적정량이라고 써있네. 써있는 말 그대로 써야지. 공공재는 어느 정도 양이 가장 적정할까라고 해서 이 글의 주제 나왔고요. 이 문단이 답을 줍니다. 뭐라고 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문단이 나와 있지. 공공재도 재화야. 재화니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양을 정하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 설명할까요? 아직 우리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이제 고수가 돼야죠. 선생님 저 아직 공부가 부족한데요? 아니야, 이제 9월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고수라고 하면 돼요. 나는 천재라서 지금 부족한 것도 2달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내 얘기입니다. 참고로 고3 때. 수요 공급 만나는 지점, 여기가 이 적정량인데, 그러면 공공재의 수요는 뭘로 결정할 건가? 공공재의 공급량은 뭘로 결정할 건가? 그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 다시 볼래요? 선 4개 있죠, 직선. 님들아, S가 서플라이고 D가 디맨드잖아. 서플라이가 공급이잖아. 공급은 정해져 있고요. 적정량을 구하려면 알맞은 수요를 결정해야 돼요. 즉,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재화의 수요량은 공공재의 수요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묻는 문제예요. 자, 이제 시간을 드릴 겁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셔야 되는데 시간 조금 넉넉히 줄 거야. 다 못 풀더라고. 5문제고요. 9분 40초 어떨까요? 일단 제대로 볼 테니까 읽고 다시 얘기해보죠. 자, 제드릴게요. 출발. 짜짜잔. 같이 볼까요? 시간 내에 풀기 좀 어렵죠? 근데 해야죠. 시간 내에 풀어야 돼, 이제. 5문제인데 10분 준 거면 한 문제당 2분 준 거라서 오버해서 준 거야. 원래는 더 줄여야 돼요. 자, 봅시다. 아까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공공재 재화량 수요구라는데 이걸 생각하고 예측하고 읽었으면 그냥 이게 보여요. 지불용 얘기구나 라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공재는 어느 정도 양을 공급 수요하는 게 적정한가요가 이 글의 목표라고.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에서 그 양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문단이었고 3문단 가보니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데요? 공공재능이라고 하면 개인들의 지불 용의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불 용의는 그래서 별사탕 따로 있죠. 개인이 어떤 재화에 대해 나 이것까지 낼 자신 있어, 나 이것까지 낼 용의가 있어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불할 수 있는 용의, 생각 가진 금액을 말합니다. 이걸 그냥 수요로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나왔죠. 재화가 공급 곡선이 정해져 있고요. 공급은 정해져 있죠. 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의 개인 지불 용액을 합쳐서 총 수요량을 구하면 이제 만난 지점에서 공공재 만들면 성공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참. 이 지문과는 상관이 없는데 노씨 뭐 봐 갑자기 뭐 봐 볼 게 없어 미친놈 같아 무서워 벌레 있었어? 무서워 거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님들아 근데 이거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왜 그래?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왜 적정량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가버려? 이거 경제 공부할 때 하는 건데 잉여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여.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잉여는 좋은 말이래요. 했었어요. 초심 때. 그때 없으셨던 분도 있긴 한데 기억나? 내가 그때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내가 재롱까지 피웠는데 개이득! 세월이 벌써 반년이 흘렀네요. 개이득! 지불 용액과 잉여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이게 별거 아니고 자 내가 커피를 사러 가. 커피 먹어야지 맛있겠다 하고 가는데 나는 얼마까지 낼 자신 있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내가 돈 좀 보니까 5,000원 정도는 내가 낼 용기가 있지. 그래서 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는데 예 손님 2,000원입니다 라고 말해. 기분이 좋아 나빠? 질이 좋지 뭐 질릴 것까지는 아니고 이거 좋구만이라고 해서 내가 기분 좋게 살 거야. 얼만큼 기분이 좋을까? 3,000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자 근데 어디 갔어 5,000원까지 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했는데 손님 4,000원입니다 라고 해 어느 가게에서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 나빠? 역시 좋아. 근데 아까보다 더 좋아 덜 좋아? 이번엔 덜 좋아. 1,000원만큼 기분이 좋아. 이게 잉어예요. 3,000원만큼 1,000원만큼 가볼게요. 이거 잉여 보고 가. 이게 더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천천히 클라크 조사를 이따 보면 돼. 별것도 아니야. 저 안 나와. 꼭 나오는 건 아니야. 수요 보세요.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하고 싶은 사람의 양이 줄어들지. 자 여기 있는 얘를 봅시다. 여기에 있는 얘 수요 곡선이니까 여기에 있는 얘들이야. 아무래도 가격이 높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조금인 거 보이시죠? 가격은 균형 가격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요 사람이 마트에 가서 물건 주세요 했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지금 가격은 여기 형성되어 있어. P에 형성되어 있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얼만큼 좋아? 나는 여기까지 요 가격까지 낼 사람 소수긴 하지만 난 이 가격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마트에 가보니까 가격이 요거야. 나 5,000원에 사야지 했는데 마트 가보니까 2,000원이야. 기분이 요만큼 3,000원만큼 기분이 좋아집니다. 됐죠? 이게 잉여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 대답해봐. 대답 기대 안 해. 이 사람은 마트에 가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잉여가 발생해 안 해? 발생하지. 요만큼 잉여가 발생하지. 자 그래서 여기가 다 뭐가 돼요? 물건 사는 사람의 기분 좋음이 됩니다. 됐을까? 이게 잉여예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거 공급자죠. 얘는 지금 얼마에 판다는 거야? 싸게 팔겠다는 거지. 괜찮아요? 얘는 싸게 팔겠다는 얘야. 마트에 가니까 지금 가격이 P에 거래된대요. 나는 지금 요 가격에 주고 팔려고 시장에 나왔는데 지금 그 물건 가격이 P래. 기분 좋아 나빠? 좋지 당연히 좋지. 1,000원에 팔려고 나왔는데 마트 가보니까 3,000원에 지금 거래할 수 있대. 개이득 얼만큼? 요만큼 개이득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게 바로 판매자 잉여, 공급자 잉여라고 합니다. 사장님 잉여기도 하죠. 됐을까요? 그럼 이 잉여는 커야 행복해져요 인간이. 자 균형 가격을 왜 수요 공급이 교차한 지점에서 재화가 거래돼야 왜 가장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 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이 P가 아니라고 해볼게. 목말라. 여기야. 균형이 아니라 뭐 여기로 하자. 싸게 가자. P1이라는 가격이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봐봐요. 그러면 팔겠다는 사람은 아까에 비해서 줄어들죠. 가격이 싸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대신 더 늘어나죠. 초과 수요죠. 실제 거래 얼마큼 일어나요? 요만큼밖에 안 일어납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요 가격에서는 요만큼밖에 없거든.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 거래는 여기까지밖에 안 일어난다고. 아까 여기서는 거래가 얼마큼 일어났어요? 요만큼 일어났었죠. 요만큼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요만큼밖에 안 일어나. 그러면 여기는 거래가 여기서 요 다음부터는 거래가 없는 거지. 잉여라는 게 존재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아까 나왔을 때 개이득 했던 사람이잖아. 지금 근데 가격이 여기래요. 개이득 하고 싶어도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기는. 잉여가 어떻게 됐어요? 사회 잉여가 줄어든 거야. 가격이 균형이 아니니 실제 거래가 여기까지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옆에서 이 생기는 잉여 자체가 삭제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왜 적정량이 수요 공급 교차점인지 알겠죠? 재화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사회적 잉여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했었던 겁니다. 개이득 했었는데 너무 옛날에 했다. 자, 돌아와서 그래서 지불 용역을 하면 된대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면 1학년 지분이 돼요. 이렇게 하면 1학년 지분이 돼. 잉여 살짝 넣어서. 근데 이거는 3학년 기출이었거든요. 교육청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다음 문단부터 시작되죠. 지불 용익을 파악하는 게 어렵대요. 사람들이 나는 그 재화 얼만큼 낼 수 있어 라고 파악하는 게 어려워. 왜? 상식적으로 더 많이 원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공재 그 구매 비용은 세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원인이 뭐죠? 왜 지불 용익 파악하기 어려워? 구라를 쳐요. 구라를 쳐버릴 수가 있어. 저는 진짜 원하는데요, 그 도로. 근데 진짜 원한다고 난 많이 원해요 하면 그래 그럼 넌 세금 더 내라고 할까봐 저 별로 필요 없는데요 하고서 생기면 이게 개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구라를 치기 때문에 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누가 클라크 조세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예시가 나오죠. 님들아, 이 예시를 파악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데? 자, 오늘 문제와 문제 원인 관계를 좀 봐야 되거든요. 뒤에 과학 지문에서 써먹어야 돼. 문제 원인. 여러분들 해결한다는 거는 뭘까요? 이 문제 원인을 해결한 거예요. 구라, 거짓말, 이게 원인이잖아. 해결책은 문제라고는 안 나와요. 지불용익 파악이 안 돼요. 해결책, 지불용익 파악해요. 이거는 문제에 넣을 수가 없어. 문제 원인, 거짓말 해요. 그럼 해결책은 뭐야? 이 거짓말이 소용없거나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솔루션에 나와야 돼요. 클라크 조세를 읽을 때 저걸 읽는 거야.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저 문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자, 600만 원짜리 다리 짓겠답니다. 어떤 마을에. 세 사람 살고 있답니다. 세 사람 집을 용이해. 나 이만큼 낼 수 있어 라고 하겠대요. 500, 200, 100. 그리고 이거 공공재에 대한 재화 부담금은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즉 200만 원씩 내면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 야, 이거 놓친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5쪽에 기억 밑줄 보이시죠? 기억 밑줄에서 4줄 내려오시면 써 있죠. 공공재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 됐지? 그래서 200만 원씩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보니 얘는 500만큼 원했잖아. 근데 200만 원만 내면 된대. 엠빵에서. 그럼 얘는 얼만큼 이익이야? 300만큼 이익이지. 얘는 200만큼 원했는데 200 내래요. 얘는 없지. 본전이지. 얘는 100만큼 원해요. 근데 200만 원 내래요.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이죠. 여러분들 이건 사유재가 아닙니다. 공공재입니다. 씨 불쌍해. 그렇게 따지면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C는 어쩔 수 없지 뭐. 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낸 세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쓰여요? 아니, 니들은 뭐 됐고 세금 내지도 않는 이 비경제인들. 사실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 니들 편의점 가서 과자 사잖아. 그거 다 10% 세금 내는 거야, 사실. 근데 난 세금을 난 니들보단 좀 더 낼 거 아니야? 그거 내 세금 다. 야, 요거 3,700원의 세금이거든? 4,500원 중 3,700원의 세금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그거 어디 갔어? 니들 급식비로 가고 있다고, 학교. 내가 그걸 원해? 나한테 손해야. 나한테 손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불쌍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불쌍한 거야. 담배를 피는 게 불쌍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추가 세금을 내게 할 거래요. 누구한테? 중추적 인물한테요. 중추적 인물은 뒤에 문제 있었죠.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중추적 인물은 얘가 없으면 안 돼, 그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만약 A가 없이 B, C만 있다 쳐봐요. 지불용의 합 몇이죠? 300이죠. 600만 원짜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합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사업이 안 돼. 600만 원짜리가 30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얘가 중추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클라크 조사에 따르면 간단해요. 이거예요. 얘한테 추가 세금 내게 하는데요. 중추적 인물한테 얼만큼? 나머지 사람들의 손실액을 합친 만큼 추가 세금 내라고 하면 된대요. 그럼 A한테 얼마 내라고 하면 돼요? 100만 원 내, 너 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팅이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이제 A가 구라치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예요. 자, 가봅시다. A가 나 500이라 말하면 추가 세금 나오겠다, 젠장. 그래서 이렇게 했다 쳐봅시다. 저 100만 원만큼 원하는데요? 라고 A가 구라를 쳤어요. 그러면 A는 좋을까 나쁠까? A한테 극심한 손해가 생겨버려요. 왜요? A가 만약 10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업 돼요, 안 돼요? 이 사업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죠.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이 사업을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생기게 해줘야 돼. 세금을 내더라도 여기서 100 빼봤자 200만큼 이득이잖아. 근데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한다? 개손해예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지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낮게 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낮게 말하면 안 돼요, 얘는. 낮게 말하면 사업이 안 일어나면 큰 손해를 봅니다. 두 번째, 그럼 말도 안 되게 높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1조만큼만 합니다, 그 다리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래요? 그러면 사업은 하시고요. 그 추가 세금은 얼마 내야 돼? 1조라고 여기 지불용액 써놓으면? 똑같지. 나머지 놈들의 손실합이니까 100만 원 내는 건 똑같죠. 자, 결론. 거짓말 해도 요거는 소용없다. 결과가 똑같다. 그리고 낮게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손해니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콜라코 조세였어요. 거짓말 해봤자 소용없거나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됐을까요? 이해됐지? 공공재가 워낙 특이한 재화라서 올해 수특에 있어서 갖고 왔어요. 자, 6쪽 보도록 합시다. 문제 보자고. 야, 이거는 그래프 봐봐. 아까 그 그래프랑 뭐가 달라? 본문에 있는 저랑 봤었던 그림 그래프랑 뭐가 달라? 얘는 뭐가 바뀌고 있죠? 수량 Q가 지금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공공재는 Q가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용액을 다 바뀐 걸 본다면 이 공공재는요. 사람마다 원하는 그 수요량에 따라서 개인마다 적정 공급되는 양이 달라요. 자,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 사유재는 내가 쓰면 제가 못 써요. 내가 쓰면 상대방이 못 쓰는 독점적 기를 갖는 거야.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공공재는 내가 얼마를 내든 내가 얼마큼 필요하든 상관없이 나한테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와요. 그 차이예요. 2번 답 볼까요? A, 각각 본문에 있는 공공재 수요자와 달리 보기에 DA 소유자와 DBA 소유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아니요. P라는 가격에서 DA는 Q1만큼, DB에서는 Q2만큼 각각 다른 재화량이 소비가 되게 됩니다. 이건 간단한 거였어요. 소비재, 이게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 있어서 쪼셨을 텐데
소비 그 사유제와 공공재 그거 구분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너무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2번 골라주시고요. 자, 2번 문제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기억에 대한 이해인데, 얘들아 기억이 이제 클라크 조세를 해서 중추적 사람 처리하는 거잖아. 답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낮게 말하면 손해를 보니 거짓말 안 할 것이다. 높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거짓말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보이네요. 4번 보이시죠? 넘어갈게요. 와, 개더워. 3번 문제. 야, 이거 내가 지금 못 봐갖고. 본인이 틀렸다면 뭔 실수인지 잘 봐요. 중추적 인물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선지 1번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갑이 없더라도 공공도서관이 공급됐다. 아니요. 갑이 없으면 도서관이 설립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죠. 이 지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을 하겠대요. 근데 갑은 도서관 30만 원, 을은 병원 40만 원, 병은 20만 원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이 없어져 버리면 병원 건설됩니다. 약간 갑이 없더라도 도서관 공급 이런 게 틀려버리죠. 님들아 답 4번 보시면 됩니다. 중추적 인물은 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일어난다가 중추적 인물이야. 갑이 없으면 도서관이 안 돼요. 똑같이 병이 없어도 도서관이 안 돼요. 네, 둘 다 갑과 병 모두 다 도서관에 대해서 중추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질문 받아야 될까요? 없냐? 네, 됐습니다. 자, 4번은 이거 4번이 답 4번인데요. 부담금은 공평하게 나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 4번.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은 모두 다 엠빵합니다.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지불 용이액 그리고 지불 용이액에 따른 추가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분담금은 처음부터 엠빵합니다. 자, 5번의 답은 1번이래요.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좀 지겹죠? 패스. 휴. 자, 우리 하나하나 시간을 좀 썼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2020년 수능입니다. 얼마 전 수능이지. 이거 2학년, 이거 더 올림 고인물들은 2학년 때 내가 만점과목에 넣어놔서 했을 텐데. 레트로바이러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미니돼지. 장기 이식. 했지. 나랑은 안, 훈수가 나랑 했잖아, 너는. 야, 고인물, 나랑 했던 고인물이 너밖에 없어, 지금. 이거 다 다른 선생님하고 공부했어. 현태, 해석, 저기 도담점이니까 다른 선생님이겠지. 해석, 달라요. 야, 너밖에 없어, 고인물. 너 나랑 했잖아, 이거. 뭘 절레절레 미친놈아.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김봉수한테 배우면 저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음성이? 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 기출이기도 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와 해결 과정을 보는 건데 요거 되게 잘 짜여진 기출입니다. 시간 재드릴게요. 기억나시는 분은 편하게 풀어보시고 기억 안 난 분은 아마 틀릴 겁니다. 네 문제고요. 6분 40초 일단 재드릴게요. 풀고 얘기할게요. 출발. 없지. 지금은. 나중은 모르고. 근데 장기 이식 해줄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종이식이 뭐야? 같은 종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죠. 인간은 다른 인간한테 장기를 이식받는 겁니다. 근데 뭐 뒤에 나오지만 수량이 부족하대. 왜 부족할까?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면 아까 수요 공급 원리 생각해봐. 만약에 재활량이 부족해서 수요가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서 균형까지 알아서 찾아가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르면. 그렇지 않나요? 다시 수요가 너무 공급이 너무 적어. 부족하대. 동종이식이 같은 인간 장기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한다고. 근데 왜 항상 부족할까? 공급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장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엄격하게 무조건 순수한 호의로만 가능합니다. 이 장기 운영한 센터가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의 여자친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인공장기 관리 보건소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데 직접 하시니 100 짠 다음에 꺼내서 이제 이거 하는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를 이식받으면 누가 이식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절대 모릅니다.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건지 절대 안 나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증을 한다면 누구한테 기증간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법으로 진짜 엄청나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랬다가는 장기 매매가 시장 원리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이거야. 납치, 인신매매, 장기 척출 막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고. 그건 너무 끔찍한 비극이잖아. 그래서 이 동종 이식에서 동종 장기 거래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호의로 기증하는 거,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놀랍게도 제가 사후 장기 기증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뒤지면, 약간 죽으면이란 말은 철학적으로 논란이 있으니 뇌사 상태 이상이면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장기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야, 사인하고 오면 돼. 좀 귀찮긴 한데 사인하고 오면 돼. 그럼 뭐가 좋은데요? 없어요. 그럼 왜 해요? 사실 난 좋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내가 죽으면 날 태울 거 아니야. 화장할 거 아니야. 근데 장기가 그만큼 빠졌으니까 태울 때 가스비가 좀 절약되지 않을까? 그게 이득일 것 같고요. 내 남은 사람한테. 가스비 절약되면 좋지. 두 번째, 시체인 나를 옮길 때 좀 가볍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난 사후세계 안 믿잖아. 죽으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감각되지 않으면 없는 거야. 나는 경험론자라고. 자, 미안합니다. 좀 돌아와서 해볼게요. 다 풀었지? 동종이식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대요? 바로 시작되죠. 면역적 거부 반응이 있답니다. 납득돼요. 다른 인간께 들어오면 당연히 내 몸에서 아마 거부할 것 같아요. 면역적으로.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근데 문제의 원인 뭐였죠? 어렵게 막 써 있어요. 자, MHC 분자 차이 때문에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렇구나. 자, 해결책 뭐 나왔어요?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자체를 그냥 억제시켜버려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네요. 면역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질병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답니다. 이러면서 동종이식 끝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 문단 첫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시기에 대한 추가 문제를 오픈해 줍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수량이 부족해요. 이 동종이식 수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해결책일 겁니다. 전자기기 공장기. 네, 인간에 비해 비용은 낮고 수량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문제가 4개가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추가 전력 요구해요.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돼요. 정교하지 않아요. 됐지? 여기까지가 이 문단이었습니다. 님들아, 7번 문제 고민 좀 하시더라고. 7번 문제가 뭐야? 빨리 봐봐. 이상적인 이식편. 이상적이라는 건 뭐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7번 답이 나왔어요, 님들아. 7번의 선지 1번 보세요. 이식편에, 야, 너 4번 골랐어, 1번 골랐어? 너 4번 골랐어, 1번 골랐어, 7번? 1번 골랐어? 잘했어. 야, 좋지 않냐? 비용 낮춘다. 근데 뭐가 문제야? 정기 교체가 용이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정기적 교체 자체가 문제로 지금 제시됐다고. 그럼 정기적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가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정기 교체를 잘 쉽게 해드릴게요.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자기기 갑자기 왜 나왔는지 싶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자, 다시 계속. 그래서 이 전자기기는 아직 문제가 많아서 이종이식이 그 다음 대량이에요. 역시 동종이식에 비해 비용은 낮고요. 수량은 더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대요. 면역적 거부 반응인데 님들아 여기 봐봐요. 나 빈칸 해놨어. 니들 여기 풀어보라고. 면역적 거부 반응이 더 심하대. 여기까지 읽었지. 뭐보다 더 심해? 저 동종이식보다 더 심해. 그리고 그 원인을 설명을 안 해줘요. 추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 저거 땡겨와요. 거부 반응 자체가 왜 일어나? MHC 분자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써 있었지. 근데 여기 거부 반응 더 크다? 그러면 저 분자 차이가 어떻다는 거야? 더 차이가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요거 추론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오답률 1위. 답 아니야? 선제 1번이요. 이게 오답률 1위예요. 동종 간에 보다 이종 간의 MHC 분자 차이가 더 크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신나게 이걸 왜 골랐을까? 이종이식에서는 MHC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이종이식 설명할 때는 MHC 분자 차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선지 1번에서 이종 간 분자 차이 비교하고 있네 이런 말은 없었는데 하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고른 거죠. 하지만 추론할 수 있죠. 이렇게 추론하면 1번은 괜찮은 얘기인 거 이제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해결책 이거네요. 커여운 미니 대지랍니다. 뭐 한 거죠? 이 분자 차이, MSC 분자 차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미니 대지를 개발 중에 있대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끝났으면 서로 이제 해피하고 끝났을 텐데 안 끝내요. 그리고 이 글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오레스투게 뭐 때문에 내가 이걸 갖고 왔냐? 선천적 면역 체계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글이 평가원 지문 중에 유일한 선천적 면역 체계를 설명한 글이에요. 자, 볼게요. 이종이식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이제 여기는 조금 알아두면 좋거든. 웃긴 거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10쪽의 마지막 문단 보세요. 10쪽의 마지막 문단. 자, 첫 줄 볼게. 이종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로 생명체 DNA의 일부예요. DNA에 있는 거야. 계속 레트로바이러스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다. 레트로바이러스로 유래된 거래요. 자, 뒤에 마지막 문제의 답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DNA의 일부입니다. 계속 갈게요. 일단 여기 이는 바이러스 활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설명 주절주절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거 바이러스 활성 된대요, 안 된대요? 바이러스로서 활성이 안 된대. 그럼 얘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잠깐만, 이게 뭐야? 진짜 문제가 아닌 거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방금 이게 문제라고 해놓고 이게 바이러스로 작동하지 않는데 왜 문제예요? 이제 그걸 읽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말할게요. 아우 힘들어. 잠깐만, 옆에 시험 보는 나 이렇게 떠들어도 돼? 겁나 잘 들릴 텐데. 알바노, 우리가 알바노 막 이렇게 쳐줘야 돼. 아 이거 너무했다. 미안해 얘들아. 얘 내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 미안해. 가서 사과하고 와야지. 얘들아 미안. 지금 이 정도 말도 들리거든 사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레트로바이러스 볼까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거래요. 님들아, 레트로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어떻게 된대요? 숙주를 파괴시킨대요. 이 자식이 문제야. 레트로바이러스가 문제야.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옛날 걸리면 죽는 건데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레트로바이러스가 걸렸는데 독특하게 생존한 겁니다. 돌연변이인 거죠. 이걸 걸리고 살았어. 그러면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로 이제 모든 후손 자손들에게 유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선천적 면역 중에 하나인 레트로바이러스 면역,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예요. 아, 선천적 면역이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생식 과정에서 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됐네요. 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문제인가? 이거요. 이종 이식하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뭘로 바뀐대요? 레트로바이러스로 바뀐대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돼지는 종이 다르죠? 돼지에 있는 장기를 사람한테 오면 돼지에 있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얘는 문제가 안 돼요. 돼지에 있을 때는. 하지만 다른 종인 인간한테 왔을 때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해버린대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죠. 예, 요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니 돼지 단순히 MHC 분자 차이만 제거하면 안 됩니다. 뭐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한 미니 돼지를 개발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미니 돼지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없어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한 미니 돼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옮겨왔을 때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였어요. 다시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써진 지문입니다. 역시 평가원은 지문을 참 구성을 잘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큰 흐름으로 왔죠. 자, 그리고 문제도 되게 합리적입니다. 본질을 꿰뚫었다면 사소한 거는 몰라도 풀 수 있게끔 해줘요. 자, 6번, 7번 했죠? 자, 8번 바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8번 보기 안 볼게요. 3번 선지 그대로 봅시다. 동종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제거할 필요 없겠는데? 자, 저 줄기세포가 뭔지 모르겠지만 선지 3번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동종이식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요?
아니죠. 내인성 레트로바이스는 이종의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종의식과 달리 제거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동종의식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 나오는 거였어요. 줄기세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해 이게 20년 수능이라고 했잖아. 20년에 나온 수특의 연계 주제를 뭐 나왔냐면 줄기세포 나왔어. 그래서 학생들이 줄기세포 공부하고 갔을 거 아니야, 이들 선배들이. 근데 시험장 보는데 딱 8번 보기에 줄기세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와 나왔다 하면서 막 보는데 아무 소용없었죠. 약간 너무 연계지식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어. 다만 욕을 좀 먹어서 이제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요즘엔 좀 다 메인 주제로 내시지. 이때 욕 먹었어. 그래서 니들이 연계를 지금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주제를. 이제는 이렇게 안 하거든. 자, 9번은요. 야, 그러면 내일성 레트로바이스는 니들 다 갖고 있어? 무조건 갖고 있죠, 니들은. 왜? 우리 생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때 걸렸는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로 돌연변이 생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없지. 이 시대에 죽었지, 돌아가셨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 8만 년 전 선조의 친구는 이미 여기 없겠죠, 후손이. 자,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니들 몸에 있나요? 있으면 조져요. 큰일 나요. 여기 없어요. 네, 답 1번이요. 힘들다. 자, 독서 2개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김지우 씨, 졸리세요? 네가 선택해봐. 세 번째 지문은 최한기 철학 지문이고, 네 번째 지문은 행동경제학이야. 뭘로 할래? 둘 다 재미난 주제야. 예수님 뭐라고? 안 돼요. 빨리요. 지금은 공정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다수결이나 표결에 붙이는 것보다 개인의 자 빨리 골라. 뭘 이런 걸 설명하고 앉아있어. 3번. 오케이. 최한기 바로 다음 질문 보도록 합시다. 왜? 갑자기 철학으로 넘어왔네요. 봐봐. 님들아. 봐봐. 최한기가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최한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잠시만. 생윤윤사 하시는 분 빨리 사수해 아니야, 빨리 알려주세요. 제발. 안 괴롭힐게. 순서가 너 과탐이지? 생윤윤사 생윤 있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미안하다. 김준우 씨도 생윤윤사 안 하세요? 쌍사? 사회문화 뭐야 쌍사가? 그랬군. 충격. 저 때는 동아시아사가 없었다. 듣고 보니 좀 이상합니다. 세계사 안에 동아시아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겹치는 게 좀 있겠다. 그래서 같이 하는구나. 저 때는 동아시아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님들 때는 역사 님 때 뭐 있었음? 세계사하고 국사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사, 국사는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이 많았을 것 같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2개 선택 안 해요. 일단 겹치는 게 거의 없고요. 국사를 선택률이 0.4%가 불과했거든. 그 쉬운 국사를 왜 아무도 안 했대요? 말했지? 국사는 지금 한국사랑 달라. 니들은 공통 한국사잖아. 약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잖아. 사탐 보기 전에, 탐구 보기 전에 잠깐 몸풀기 시간이잖아. 저 때는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사가 아니라 국사라고 해서. 서울대 문과가 지원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탐구 과목을 하나는 무조건 국사를 써야 돼. 점수 계산할 때. 그러면 국사를 본 애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껴있어? 서울대 준비한 애들이 껴있다고. 거기 끼기 싫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안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님은요? 나는 했어. 왜요? 30점이 나오고 있지만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 30점이지만 서울대 갈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 물론 선생님 말이 옳았습니다. 못 갔어요. 하지만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 그걸로 먹고 살잖아. 그때 한 걸로.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 니들 한국사 보면 그냥 거의 유치원생 그냥 교부제야. 내가 봤을 때.
광개토 대양릉비 내가 봤던 거 기억나. 1번 문제가 광개토 대양릉비 원문 나와 있어요. 그걸 읽고 해석해서 임신년에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순서를 맞춘 건데 다 1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환장합니다. 니들 절대 못 맞춰요. 하지만 1등급 커트라인은 항상 50점. 왜? 우리의 서울대 친구들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국 국사 내는 사람들이 머리가 쥐어 터져서 어떻게 변별력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렵게 되려고 더더욱 지옥으로 빠져서 하는 거야. 광개토 대학릉비 원문, 장수항릉비 원문이랑 또 비교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막 이러고 막 개살이 아삭할 때 그래도 커트라인은 굳건한 50점. 서울대 가겠다는 애들 강한 의지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한국 국사를 아무도 선택을 안 하게 된 거야. 그러니 뉴스에서 맨날 때리지. 한국 학생들은 국사를 안 배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니들 이제 바뀐 버전이 니들 버전이야. 한국사로 바꿔서 공통으로 다 때려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니들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단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사를 몰랐어. 안 배웠어. 근데 여러분들 개축사화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별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가볼게요. 최양기 드립시다가 좀 돌아갔네. 님들아, 우리가 맨날 미안. 윤리 얘기를 왜 했냐? 나는 윤리를 선택했거든요. 야, 윤리도 쉬워, 이씨. 생윤 윤사로 나눠진다며. 아이고, 예병. 나 때는 윤리라고 해서 한 과목이었어요. 어디지 그 쉬운 걸 두 개로 나누고 앉아있어. 어찌됐든. 약간 생윤은 현대 철학하고 서양 철학이 좀 많고, 윤리와 사상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비롯한 한국 전통 철학이 좀 비중이 높아요.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어디서 나 때는 같이 배웠어, 그냥 하나로. 근데, 우리 그래도 독서 지문 풀면서 인문 지문 몇 개 풀어봤으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이황 들어봤나? 이황 5,000원 1,000원. 이기호발, 이통기구, 주기론, 주리론, 이화기, 선천적이. 어디선가 하나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독서지문 풀면서. 이게 윤리 시간에 배우는 조선 성리학 주리론이야. 주자가 만든. 자, 근데 이 성리학은 그럼 뭘 연구하는 거냐? 인간의 생각, 관념, 너무 어렵게 말하나? 기분,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자, 그리고 그 근본 사상에는 천사상이 있어요. 하늘이 부여한 이의 성질에 따라, 그리고 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좀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뭐 주기론 다르지만, 어찌됐든 요거를 다루는 겁니다. 하늘이 부여한 거. 여러분들 조금 더 내가 오버해볼까? 철학 공부하신, 그러니까 윤리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할 텐데,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실학은 좀 달라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욕구, 이 욕구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과 정서가 변하는지 욕구를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해보자는 게 실학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최한기는 조선시대 이런 철학에서 떨어져서 이쯤에 있어요.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최한기는 이 생각, 관념, 정서가 뭘로 결정되는지 뭔 줄 아세요?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감각과의 경험을 통해 그게 누적돼서 인간의 관념, 생각, 정서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야. 잠깐만요. 이게 새로운 맛이 아니잖아. 이거 누구야? 이거 옆집에 누구 있을 것 같아? 양키 친구들 경험론자 칸트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서양 철학에 가까운 경험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얘가 애매합니다. 조선시대, 조선, 우리나라 전통 철학 가르칠 때는 여길 중심으로 가요. 서양 철학 공부하려면 아퀴나스 출발한 경험론, 합리론 이런 것들로 가서 이쪽으로 서양 철학은 따로 가르쳐요. 자, 최한기는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애매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자, 그럼 누가 사랑하나요? 바로 국어 지문이 사랑합니다. 최한기 너무 많이 나와서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자, 평가원에만 한 4-5번 나왔고요. 교육청까지 합치면 당연히 2자릿수 넘어갑니다. 최한기가 국어 문제 지문, 철학 지문에서 사랑하는 이유 바로 내기가 너무 좋아요. 비교하기 너무 좋아요. 서양 경험론장도 맨날 배틀 뜨고요. 예, 성리학 실학과도 맨날 비교 대상됩니다. 정말 비교하기 좋게 되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최한기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 풀 시간 드려야겠죠? 문제 맞네. 6개네요. 9분 40초 드릴게요. 우리 요거까지는 하고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시험 안 돼. 뒤에 스케줄 없지?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뭘 먹어야 되나? 추천 좀 혼자가. 점심 메뉴. 여기 백수정에서? 그냥 그렇던데. 아, 그냥 그렇던데. 차라리 돈가스 여기 혼젠이 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추천해줘. 됐다. 아예 빨리 하나만 추천해줘. 꼭 이 중에 아니어도 돼. 햄버거 나쁘지 않네요. 네, 기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집중력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시면 돼요. 아예 같이 볼까요? 써놨는데 교재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도 될까요? 맨 처음에 이거 조심하세요. 과학하고 의학하고 같은 거라고 하면 나 곤란해. 서양과학은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성리학자 조선시대 선비들한테 충격을 줬대요. 대박!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였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서양 의학은 들어왔을 때 그냥 반응이 미미했대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말았대. 왜 그랬을까요?는 한 문단 띄어서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님들 3문단이 서양의학 미미한 이유와 결과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세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인가. 자, 근데 메인은 이거야. 여러분들 이 구조를 보세요. 이익, 최한. 두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데 둘이 피카츄 하나씩 데리고 있어요. 이익은 아담샬 가지고 있고요. 최한기는 홉슨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을 담긴 저자와 책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는 거야. 가볼게요. 이익부터 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익은 아담샬의 주세군징을 봤나 봐요. 야, 근데 아담샬 누가 봐도 양키인데 주세군징 좀 이상하지 않냐? 청나라 선교사예요. 중국어하고 한자 마스터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쓴 거죠. 주세군징. 자, 근데 내가 웃긴 거 보여줄게. 맨날 했던 얘기 하나, 그리고 재미난 거 하나. 맨날 얘기했던 거는 맨날 나오는 거라 그렇지. 일단 이거요. 이 주세군징에는 뭐뭐가 실려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요. 잠깐만요. 주세군징에 혹시 김봉수의 위담이 실려있나요? 그런 건 안 실려있어요. 햄버거가 맛있다라는, 어디가 햄버거가 맛있다는 말이 여기 써 있을까?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여기다 안 써놨어? 근대 해부학 생리학 기계론적 인간관은 담기지 않았다. 햄버거 맛있다도 안 담겨 있잖아. 김봉수가 대단하다도 안 담겨 있잖아. 그건 왜 안 써놓음? 예, 이렇게 부정서술어는 무한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간 거 외에는 없다고 전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따로 써줬다? 뭐 하겠다는 거야? 내겠다는 거잖아. 맨날 말한 거 부정서술어는 그냥 내겠다는 거니까 냠냠 먹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것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안 들어있고 이게 들어있었어 라고 하는데 이 평가원의 광기를 한번 느껴봐봐. 근대 해부학, 생리학은 안 들어있어요. 그럼 뭐가 실려있는데? 로마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요건 담겨있다. 야, 이름을 왜 있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학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과 실험을 통해 완성된 상태의 이론이 돼야 학문이라고 해요. 근데 근대에는 생리학이라고 할 만한데 로마 때는, 여러분들 로마 고된 거 알고 계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로마 때는 생리학이 아니라 생리설이라고 한 거야. 설, 가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 해부학이라고 안 했어요. 해부 지식이라고 합니다. 학이 되기에는 아직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급, 완성된 상위 이론을 실어놓은 게 아니라 하급한, 저등한, 급이 떨어지는 지식을 실어놨다라는 얘기를 요 문구로 해준 겁니다. 웃기죠? 됐을까요? 그런 얘기도 재밌게 볼 수 있죠. 물론 문제에 나올 거는 뭐였죠? 정말 개뜬금없이 있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주세군징 설명할 때 혼자
얘 뭐야 하는 거 있지 않았어? 읽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짝도 안 맞아. 혼자 이거 안 담겨있어요. 기계론적 인간관. 호 하고서 아무 말도 더 안 해. 그리고 기계론이 뭔지도 설명도 안 해. 치사하게. 수상하죠? 요게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기계론은 아래서 얘기하거든요. 자, 어쨌든 아담샬 주세군쟁 이렇게 설명하고요. 아담샬의 얘기를 말해주는데 뇌가 몸의 활동과 지각 활동을 담당한대요. 자, 이익은요. 요거는 수용해요. 아, 뇌가 몸을 컨트롤하는구나. 근데 지각 활동은 심장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용한 거 존재하네요. 뇌가 몸을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최한기로 넘어갑니다. 얘는 홉슨의 전체신론 이거 읽었나봐요. 얘도 선교사야. 얘란데 이분도. 자, 전체신론은요. 기계론적 인간관이 담겨있고 최한기의 원래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외부 동력이 아니라 내부적 동력에 의해서 기계론적 인간관으로 움직이는 거래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의문이 들어야지. 기계론이 뭔데? 님들아 그 기계가 혹시 메카닉 할 때 그 기계인가요 하면 메카닉은 저 딴 거지. 머신 할 때 그 기계인가요 하면 네 그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과정 단계인데요. 인과로 되어 있는 과정을 기계라고 합니다. 기계가 야 우리가 봐봐. 이거 기계 맞아? 이거 기계라고 해 우리가? 이거 기계라고 그래? 아니지 이거 활 말고 옷걸이 미안해. 이거 기계라고 안 하잖아. 도구는 맞지? 이거 기계 야 이거 이 핸드폰 기계라고 해? 이거 기계라고 해? 이건 기계라고 하지. 둘 다 사물인데 얘는 기계가 아니고 왜 얘는 기계야? 얘는 작동 원리가 인과에 따른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는 옷을 거는데 얘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아니지 그냥 걸치면 끝나잖아. 그 차이예요. 기계라는 말 자체가 인과 과정이 담겨있는 대상, 도구,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기계로 봤어요. 몸기계라는 말을 대놓고 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춰. 힝! 하고 춤을 춰. 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보면 섭섭해. 춤까지 추고 있었는데. 춤을 추는데 내가 춤을 왜 춘 걸까? 무슨 과정에 따라 나온 결과값일까, 이게? 일단 여기 근육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깔딱깔딱 된 거겠지. 그럼 얘 근육을 왜 움직였겠어? 뭐 이런 데서 움직여 이 자식아! 하고 얘한테 명령을 내렸겠지. 자, 그럼 얘는 왜 명령을 내렸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최초의 뭔가 스타트 지점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홉슨 아저씨는 뭐로 잡았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잡았대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최한기는 어림없죠. 갓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서 뭘로 잡은 거야? 심으로 잡은 거래요. 자, 홉슨도 뇌주지각설, 뇌가 뭔가 지각을 컨트롤한다고 나와 있는데 심이 지각 활동을 컨트롤한다는 얘기로 최한기가 이제 스타트 되고요. 아까 이익과 심장과 심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심은 뭐래요? 신기인데요. 신기는 이렇게 써 있어. 못 찾으신 분 다시 봐봐. 신체 기관이 아니래요. 추상적인 거래요. 심장은 신체 기관이잖아요. 자, 나올 거 끝났습니다. 뭘까요? 포켓몬 트레이너 둘이 비교하고요. 피카츄 둘이 비교합니다. 그게 두 문제예요. 주세군진과 전체신론 차이점 뭐죠? 기계론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괜찮아요? 최한계 이익 차이 뭐죠? 지각 활동을 심장이 하냐 신기 심이 하냐. 끝. 문제 풀러 갈게요. 진짜 끝이야. 평가 아저씨는 이상한 거 안 내. 그냥 딱 이렇게 구조 차이 비교 대조할 수 있으면 풀게 해줘. 자, 10번은 전개 방식이죠. 뭐야 이거? 2번이요. 서학 수용 인체관 변화, 뇌의 중요성을 둘 다 인지합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1번, 4번 고를래요? 피카츄끼리 비교해 놓았잖아요. 아담샬과 홉슨은 각자 활동한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뢰론을 통해 소개했다. 아담샬은 기계론 없다고 아까 수상하게 따로 혼자 동터진 게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다시 보니 너무 티나요. 너무 유치해요. 하지만 문제 풀 때 잘 안 보여요. 자,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12번 기억의 이유. 이거 서양 미미한 거요. 이거 3문단이 있습니다. 3문단에 없는 내용 찾아주시면 돼요. 3번입니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3문단에. 나머지는 다 3문단에 들어있어요.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13번. 뭐야? 트레이너끼리 비교한 겁니다. 이익과 최한기 비교인데 최한기에 부합하는 걸 고르래요. 뭐 하면 돼요? 신기, 심이 지각 활동을 주재한다.
심장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 쉽습니다. 기억 볼게요. 심장은 커트.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니은 귀에 쏠린 신기, 눈에 쏠린 감각 경험, 최한기 경험론이죠.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오케이, 니은 괜찮네요. 디귿 인간의 신기는 좋네요. 지각활동 나오는 거 보니까 디귿 골라주시고요. 리을 신기 뭐지? 다음 줄 보시면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 계속해서 써 있습니다. 답이 니은 디귿 3번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4번 데카르트 필요 없습니다. 14번 답이 2번이죠. 데카르트, 최한기 모두 인간 사고장애 이런 것은 두뇌다. 최한기가 무덤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신기라고 해야죠. 최한기를. 자, 15번 답이 뭐냐? 파이팅 해설 보세요. 자, 마음 같아서는 쉬는 시간과 섞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욕하겠죠. 깔끔하게 그냥 10분 쉽시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